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계 구단연합 사무총장 최태열입니다. 오늘은 이병수 교수님을 모시고 책을 한 권 소개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수 교수님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병수이고 현재 고신대학교 글로벌 교육학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육과 또 철학 이쪽 분야에 그렇게 강의하고 있고, 고신대학교에서 일을 한 지는 1996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고, 저는 이제 미국 미시피주에 있는 리폼드 신학대학원에서 1989년부터 96년까지 신학 석사 박사학위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다문화, 또 문화인류학, 또 철학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특별히 저는 이제 그 시민단체는 특별히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본부라는 곳 하고, 또 그 다음에 YMCA에 제가 지금 이사로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들, 또 특별히 환경 단체들, 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관심 깊게 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이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국제다문화사회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하셨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잠깐 해주시죠. 제가 2007년도에 부산시 교육감을 출마했습니다. 그 당시 후보가 설동근 교육감이었고, 그 다음에 저와 또 임혜균 교육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교육감 출마 당시에 우리 설교육감께서 당선이 되고, 제가 2위로 그렇게 차점이 됐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또 뭐 제가 한 번 더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혜경 교육감하고 저하고 또 여러 후보들이 나왔는데, 우리 임혜경 교육감이 또 열심히 일하셨고, 또 그 다음에 기호도 1번도 뽑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임혜경 교육감이 당선이 되고, 그 이후로는 저는 뭐 학교 생활에 쭉 전념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저는 교육의 일선에 있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교육의 그 어떤 사랑의 교육, 또 정의의 교육인데 대한 그런 계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교수님은 정치계 부산연합의 활동에 대해서 아마 몇 가지 들은 바가 있었을 겁니다. 정치계 부산연합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여러 가지 뭐 공정과 또 뭐 평등과 이런 부분들을 부르짖었지만, 최근 그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이 부르짖었던 정의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던가 하는 데 대한 실망감들과, 또 특별히 최근에 이제 LH 사태로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폭파된 이런 어떤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누적되었던 것들이 이렇게 폭파되어 버렸고, 또한 청년 문제들, 실업의 문제들, 뭐 이런 심각한 이런 문제들, 또 너무 이렇게 정책의 정식들이 이끌어져 가는 데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쏠린 부분들을 조금 더 균형 있게 잡기 위해서, 더 특별히 그 어떤 레이건 정부 때의 그런 어떤 정신들, 대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유지하면서 한국의 정치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정치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좀 더 이제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담론과 함께 특별히 학습과 교육과 시민 의식의 고양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가운데 부산정치개혁연합이 이제 추구하는 것은, 이런 정치개혁들이 그동안에 서울에서라든지 뭐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의 현대사의 중요한 흐름들이 부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어서 났으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럼 오늘 스님 모신 본래의 목적, 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을 가져오셨는데, 지금부터는 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태열 사무총장님께 이 책 3개를 부탁을 받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파와 관련된 책들, 뭐 하이에크 책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생각을 해서 좀 정치 철학자들, 정치 경제학들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우리 막 표현을 하면 약간 부드럽고 약간 문학적이면서도 오늘 시사적인 것, 또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오셀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오셀로가 가지는 그것이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인종 문제, 우리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에이시안 헤이트라든지 인종 문제라든지 또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다문화되어서 가지고 한 250만 명의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어떤 인종차별적인 문제. 그래서 이제 본래 제가 오늘 이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라는 이 문학 작품을 다루는 것이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방향이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인종 간의 갈등들, 그 인종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연루된 가운데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회와 세계 사회에 있는 인종 갈등, 인종 차별, 또 세계화와 시민 교육, 다문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시사점으로 얻고자 합니다. 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 이주자들 합쳐서 한 250만 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들 가운데는 또 지방 그 선거에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고 제 아내는 대만 사람인데, 제 아내가 대만 사람의 국적으로서 지금 한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번 선거에 지방선거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는 과정에 양쪽의 부산시장 후보 중에 뭐 국민의힘 후보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에서 이러한 그 국제결혼한 사람 가운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막 통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복합적인 것 가운데서 오늘 오셀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오셀로의 어떤 첫 번째 주제는 뭔가 하니까 사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인데 남자 주인공이 오셀로입니다. 이 오셀로는 지금 우리 이태리 베니스 정부에 고용된 특별히 무어인 오스만 투르크 계통의 이런 조금 검은 피부를 가진 또 무어인인데, 이 사람이 베니스 정부의 아주 높은 고위 장군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셀로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어인이고 흑인이고 인종적인 그런 가운데 베니스에 이렇게 고위 장군으로 초빙을 받았는데, 근데 이 오셀로가 이제 거기에서 어느 원로원의 고위 공직의 백인의 딸인데 그 딸 이름이 데스데모나입니다. 데스데모나. 그래서 이 데스데모나와 결혼을 하는 사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국제 결혼이죠. 사실상 이제 이 오셀로라는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인 데스데모나가 흑백 간의 결혼이고, 또 신분이 아주 낮은 남자하고 신분이 아주 높은 여자하고의 결혼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결혼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비극적인 결혼으로 가는가 하니까 거기에 이아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아고. 이 이아고는 오셀로의 말 타는데 기사입니다. 기사. 근데 이 말 타는 이 기사가 자기 그 장군을 돕는 부관이 있는데 그 부관이 누구인고 하니까 카시오입니다. 카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오셀로를 이해할 때에 중요한 인물을 네 사람을 이해해내는데, 첫 번째로는 주인공 오셀로, 그 다음에 부인 되는 데스데모나, 그 다음에 기사인 이아고, 그 다음에 부관인 카시오인데, 여기에서 어떤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복잡한 사건인데 결국은 이제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오셀로하고 데스데모나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흑백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또 신분 간의 차이가 있고 해가지고 데스데모나의 아버지 이름이 브라반시오인데, 브라반시오라는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이 그 무어인,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만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무어인 야만인과 자기 백인 딸이 결혼을 한다니까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이 백인 기독교인 이 데스데모나가 이 오셀로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니까, 오셀로가 가지고 있는 용맹성, 오셀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적인 이런 용기들, 이런 용맹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반대와 여러 가지들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에 오셀로의 말 돕는 기사 이아고가 이 결혼을 못하게 말려요. 말리는데 자기 아버지, 그 데스데모나의 아버지 보고, 아, 당신 딸이 결혼할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하면서 그걸 이제 그 기사인 이아고가 이제 하는데, 이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표현이, 이아고가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합니다. 자, 이아고가 이제 그 데스데모나가 자기 딸이 그 오셀로가 결혼하려고 할 때에 그 데스데모나의 아버지에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당신 딸이 아랍의 말과 교접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입니까? 당신 딸이 아랍 말과 교접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젠 당신 손자들은 말 울음을 울 것이고, 조랑말을 조카로, 청색말을 친척으로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엄청난 언어 폭력을 막 내쏟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하는 거 하니까, 만약에 당신 딸이 이 오셀로와 결혼을 해가지고 가슴에 품에 안긴다고 한다면은 이런 표현을 내가 말할 수가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원참 당신 딸을 강도가 뺏어가요. 창피하니 옷 입어요. 지금 바로 지금 그 늙은 검은 순양이 당신의 흰 암양을 올라타요. 일어나요, 일어나.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오셀로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인종차별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오셀로 속에 나타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문학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그 문학 속에 나타나는 잘못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하나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다문화 교육을 하고 또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 그런 수업을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다문화 시대만 합니다. 이주의 시대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동하는 사람들이 1년 이상으로 머물고 이주하는 사람이 약 2억이 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씩 넘으면서 이주를 하는 사람이 약 7억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세계 시민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 차이와 다름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베니스와 관련된 여기에서 일어나는 오셀로 사건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배우자는 겁니다. 이아고가 데스데모나와 오셀로의 결혼을 막기 위해서 데스데모나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데스데모나가 오셀로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하고의 그런 아주 잘못된 것도 우리가 하나 반면교사로 배워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인종을 초월하고 또 여러 가지 지위와 신분을 초월하고 그 무어인, 또 터키인, 또 야만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오셀로와 결혼하는 데스데모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정말 인종과 색깔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에 대해서 특별히 이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 속에서 사는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사회학적으로 볼 때 세 군데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계급 간의 갈등,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또 그 다음에 신분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와 물려받지 못한 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계급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구분할 때 계급적인 거 가지고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급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갈등을 일으키는 게 뭔가 하니까 특별히 인종입니다. 인종. 네? 인종적인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들과 백인들, 또 그것이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부족 간에 후투족, 뭐 투티족 해가지고 르완다에서 100만 명이 죽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멘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사태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이 이슬람들 보면은 두 가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이슬람 안에는 또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그 어떤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인종적인 갈등이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투르크족을 중심으로 한 인종,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란 쪽으로서 오는 이 갈등. 그래서 이 인종 간의 갈등도 굉장히 사회의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니까 젠더 문제. 남자와 여자의 어떤 또 성차별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 있는 82년생 이야기라는 이게 또 성과 관련된 젠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통합적인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갈등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갈등 극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첫 번째가 계급이고, 두 번째가 인종이고, 세 번째가 젠더 문제인데, 오늘 여기에 오셀로에 나오는 거는 그게 인종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종 문제를 이하고가 그렇게 하지만은 데스데모나가 그것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서 정말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문화되고 국제화되고 세계화되어져 가는 데에 하나의 좋은 모형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스데모네가 아버지의 반대와 또 이 오셀로의 기사의 그런 험담과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사람이 행복하게 결혼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 거 하니까 기사였던 이하고하고 오셀로의 부관이었던 카시오하고 두 사람이 서로 오셀로에게 총애를 받아가지고 좋은 직책, 높은 직책을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오셀로가 누구를 더 높은 직책을 주는 거 하니까 부관이었던 카시오에게 높은 직책을 줘버려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았던 이하고가 이제 어떤 계략을 꾸미는 거 하니까, 이 이하고는 오셀로가 아주 악마 같은 역할을 해요. 데스데모나와 결혼하게 못하도록 막 그렇게 엄청난 험악한 말을 발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자기와 경쟁 상대에 있는 이 부관이 이제 높은 자리를 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셰익스피어가 인간의 그 어떤 심층적인 면을 그렇게 잘 적나라하게 했던 그런 위대한 그 어떤 심리적인 그런 문학가점에서 탁월해.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기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모습을 절대로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아주 심층적인 부분들, 아주 악한 부분들을 잘 드러내는데, 그게 바로 이하고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셰익스피어의 이 문학과 함께 또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가 바로 제가 볼 때는 셰익스피어의 이 인간 심리 내면의 그 악함, 뭐 예를 들어서 죄와 불에 나타나는 라스콜로니예프라든지 아니면은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나타나는 이반, 뭐 이렇게 상한 모습들을 잘 묘사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이 이하고에게 드러나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서 어떤 걸 만드는 거 하니까, 오셀로의 아내 데스데모나가 누구하고 음행에 빠졌다고 이렇게 거짓을 만드는 거 하니까, 이 오셀로의 아내 착한 천사 같은 이 데스데모나하고 오셀로의 주관이었던 가시오하고 불륜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오셀로에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것을 듣는 가운데서 이제 그대로 말을 믿고 이제 이 오셀로가 이 데스데모나의 목을 졸라서 죽이게 돼요. 죽이게 되는 이 사건이 사실 오셀로의 끝이에요. 끝. 그래서 이제 이 사실상 셰익스피어의 4대의 그 아주 유명한 내용들은 대부분 비극들인데, 이 오셀로의 비극으로 이 끝나는 이 내용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왜 그러면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철이라는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가 이제 지적을 해요. 여기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은, 첫 번째로는 이아고의 그 어떤 아주 간교한 음모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오셀로가 자기가 흑인이고 무어인이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가운데서 백인인 데스데모나와 결혼을 했다는 데서 오는, 여기에서 오는 어떤 열등감,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이아고가 뿌린 음모에 그냥 막 두 개가 막 불이 붙으면서 폭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셀로가 데스데모나를 죽이는 것은 하나의 음모 때문에 죽인 요인도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어떤 무어인, 흑인, 또 그 사회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압박하는 이런 것들도 함께 작용해서 데스데모나를 죽인 것으로 바로 최종철 교수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비극적인 사실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니까, 그 인종적인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비극적인 일들을 나타난 것을 볼 때, 우리는 반면교사로서 우리 사회에 어떤 인종과 관계없이, 그것이 어떤 계급과 관계없이, 또 그것이 어떤 젠더, 남성과 이 관계없이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개방적이고 열린 가운데서 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어떤 통합, 포용의 이런 사회가 되어야만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방어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오셀로의 비극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하와 같이 이렇게 악한 가운데서 음모를 꾸미고 또 그런 가운데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참 이런 비극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노력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차별의 어떤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탈북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한 다문화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과 또 포용적인 마음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이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뭔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인종적이고 인종적이고. 고대 사회부터 이때까지 인종적인 것들이 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유대인이냐 헬라인. 두 번째는 종이나 자유자나 이 계급이거든. 계급. 세 번째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젠더상에 있어서나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셀로를 통해서 참 비극적인 그 일을 통해서 안면고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모든 차별을 초월하고 하나된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이 정치개혁연대가 될 때에 저는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제4부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